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5월달을 맞이해서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세금적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은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소득세를 신고해서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그만큼 부동산으로서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주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하단부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5월달의 경우는 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내가 소득이 있다 그러면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돌려받거나, 근데 부동산에 있어서 내가 전세를 주고 있거나 아니면은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근데 내가 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유무를 파악하기 정말 쉽게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내가 소득세 신고 대상자다 그러면은 주의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받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시청자분들. 우선 과세 대상 판단 흐름도를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 임대 소득이죠. 내가 전세를 놓았거나 아니면은 월세를 내가 받고 있다 그러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 흐름도에 맞춰서 끝까지 아래로 내려가면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부부 합산 주택 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으로 들어갑니다. 주택 수 자체가. 이것을 이제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판단 흐름도대로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인지 아니면 2주택자 이상인지 맞춰서 이렇게 아래로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과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이 아닌지 이렇게 흐름도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도대로 갔을 때는 99% 이상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흐름도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가 이 흐름도대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흐름도에 맞춰서 제가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 기준 종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듣고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에 따라서 이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은 비과세 대상인지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1주택자인데 과세 대상일 때가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9억이었습니다. 이렇게 9억이었는데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가 있죠. 이게 지금 23년도부터는 올랐습니다. 얼마? 12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기준 시가입니다. 시청자분들, 매매가 기준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억 원 이상인데 이게 지금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을 한번 보게 되면은 국내 주택 기준시가 9억 원 아니죠. 이게 12억 원이죠. 12억 원 이제 주택의 월세 수입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과세 대상일 때는 초과입니다. 초과일 때고 지금 여기 비과세일 때는 이하입니다. 12억 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 대상이다. 초과냐 아니면 이하냐 이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택자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그럼 2주택으로 넘어갔을 때 내가 과세 대상일 때는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과세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같은 경우는 월세는 없고 그냥 전세금만 받고 있다 그러면은
비과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은 월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냥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 해당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소득 금액도 과세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 지금 비과세 대상을 보시게 되면은 소형 주택의 보증금 소득은 무조건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소형 3주택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보증금 소득은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 합계 3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소득은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이게 비교가 되시나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3채 이상 보유를 했는데 이 3억 원이 초과했을 때에는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3억 원이 초과하지 않았다, 난 주택이 3채에 있는데 3억 원 미만이야 이러면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비과세가 된다,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노란색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부부 주택수만 합산이 됩니다. 직계 존비소 각자 따로 계산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 계산할 때만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가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는 직계 존비속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세대 합산으로 들어가면서 취득세 중과도 되고, 보유세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도 중과가 되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수에 맞춰서 중과가 들어가고, 이렇게 직계 존비속에 맞춰서 중과 적용이 들어갑니다. 주택수가 많으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쵸?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는 직계 존비속은 빠지고 부부만 이제 합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예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2주택이 있는 겁니다. 각자 이제 A주택이 한 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주택 한 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같은 세대 내에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대 구성원이죠, 그쵸 시청자분들? 그러면 세대 구성원인데 이 부부는 이렇게 2주택으로 이제 간주가 돼서 소득세를 납부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안에 자녀도 주택이 한 채가 있는 거고, 여기에 또 할아버지도 주택이 한 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죠? 직계 존비속은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래서 자녀도 따로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도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는 겁니다. 부부만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득세 신고만 해당이 되는 거죠, 시청자분들.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 세금으로 들어갈 때는 합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노란색 박스죠. 노란색 박스로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우리가 같은 집에 등본에 같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같은 세대 구성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합산해서 계산이 된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이 소득세하고 일반 부동산 세금하고는 틀리다, 주택수 계산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면은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득세를 납부하는 기준 자체가 이제 조금 강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강화된 거 안에서도 우리는 이 소득세를 절세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봤을 때 3주택 이상 1세대 기준이죠. 시청자분들 1세대 기준으로 부부 합산만 이제 들어간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부부 거주주택 포함된 3주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주택이 뭐 예를 들어서 투자용으로 해서 2개가 있고 거주택으로 해서 한 채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주택이 몇 채죠? 3주택이 되는 거겠죠, 그쵸? 내가 투자한 전세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월세 하나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거주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용 2개, 그 다음에 거주용 1개, 3개 합산해서 3억이 넘어간다, 보증금 3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소득세를 신고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겠죠? 근데 거주주택도 포함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임대주택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면 과세가 되는 거고 3억 원 이하이면 과세가 안 되는 거죠, 시청자분들. 근데 여기서 이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40제곱미터
3제곱미터 미만의 기준시가 2억인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언제까지?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A주택, 그 다음에 B주택. 근데 얘가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다음에 공시가로 봤을 때 공시가 1억,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겠죠? 얘는 A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겠죠. 그쵸? 근데 뭐 B주택 같은 경우는 뭐 50제곱미터고 얘 공시지가가 뭐 예를 들어서 2억 5천만이다. 그러면은 B주택만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쵸? 이 시청자분들 이해 가시죠? 4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공시지가 2억 이하인 경우에는 여기 계산식이 들어갈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 기준 시가죠. 12억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신설이 된 겁니다. 간주 임대료라 그러죠. 시청자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주 임대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받고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해서 이제 월세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전세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뭐 몇 억을 주던 몇십억을 이제 전세를 받고 있던 이 소득세 신고가 없었는데 이게 간주 임대료라고 해가지고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9억이었죠. 그쵸? 근데 이제 12억으로 올랐다, 신설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시게 되면은 2주택 모두 12억 초과일 때 과세가 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둘 중에 하나만 넘으면 과세를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세 준 주택이 12억짜리가 넘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 뭐 11억으로 전세를 주고 있다. 그러면은 과세를 안 하는 겁니다. 둘 다 12억 초과가 돼야지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가 주택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쵸? 이것도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기준시가, 공시지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 기준이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주택 모두 12억 초과일 때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고 12억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6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들어갑니다. 신설이 된 부분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26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가 12억이 넘어간다. 근데 이 12억에 맞춰서 간당간당하다. 그러면 12억을 넘겨서 전세 보증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1억 9,500만 원 이러면은 과세가 안 들어가겠죠. 시청자분들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소득세를 납부하기 싫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운해서 전세를 맞추는 게 소득세 면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시청자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명의 세팅으로 공제 금액을 각각 챙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제 금액이 따로 있겠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간주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주 임대료를 납부를 할 때에는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각각 3억씩 공제 금액을 받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주택수 산정은 부부 합산으로 들어가지만 계산식이 들어갈 때는 각자 계산식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세금에 있어서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같은 경우도 이 주택수 같은 경우는 모두 직계 존비속 합산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계산식이 들어갈 때는 각자 계산이 들어갑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인별과세라 그러죠. 시청자분들 인별 나 혼자 계산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계산이 들어갔을 때는. 근데 실제 계산할 때만 혼자 들어가는 거고 그 전까지죠. 그 전까지 이 세대의 직계 존비속의 주택수는 모두 합산이 돼서 나중에 세율표가 틀려지는 거죠. 시청자분들 이해가 가시죠?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해서 주택수 산정을 하고 마지막에 계산식이 들어갔을 때에는 공제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각자의 명의를 갖고 있다. 각각 명의로 이제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각자 공제 금액이 3억씩 들어가는 거겠죠. 부부 공동 명의다. 그러면 3억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각각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3억 총 6억의 공제 금액을 받아서 절세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각자 공제 금액 3억씩 해서 합계 6억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명의 세팅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경비로 과세 금액 낮추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관리비라든가 유지비, 수선비, 재산세, 종부세, 납부 영수증 모두 챙겨서 나중에 필요 경비로 제출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 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공동 명의 자체가 유리합니다. 그쵸? 시청자분들 각각 인별 과세기 때문에 9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부부 합산으로 들어갔을 때 6억의 공제 금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액을 미리 계산을 해보고 소득세 납부액을 미리 계산을 해서 유리한 쪽으로 명의 세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다. 그러면은 개인 명의가 유리한지 아니면 부부 합산이 유리한지 이렇게 명의를 어떤 것으로 가져갔을 때가 절세 효과가 큰지 미리 계산해 보고 명의 세팅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부과 기준 보증금 합계보다 낮게 세팅을 해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제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렸죠. 3억 이상 12억 초과보다 낮게 보증금을 받으면 되는 거겠죠. 시청자분들 그쵸? 그래서 이 금액보다 조금 간당간당하다, 뭐 12억 간당간당하다, 3억 간당간당하다 그러면 그거보다 낮추면은 소득세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이 이상 넘어갔을 때 소득세가 간주 임대료로 계산이 되면서 소득세를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형 주택의 경우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자체가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간주 임대료가 아니라 월세를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유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필요 경비율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은 필요 경비가 60%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미등록하시면은 50%도 솔직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60% 10%가 더 높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상당히 많이 뺄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공제 금액도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이지만 미등록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공제 금액 차이가 굉장히 높게 차이가 나고 있고 죠. 그 다음에 임대 소득 금액 1천만 원 이하일 때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지금 주택 임대 사업자만 소득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미등록 같은 경우는 소득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면 이 소득 금액 1천만 원 이하일 때 이 소득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대 소득 분리 과세 그 다음에 종합 과세 어떤 게 유리할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임대를 이제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 임대 소득을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 분리 과세 아니면 종합 과세 어떤 게 유리한지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으로 몇 번 이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댓글 보면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분리과세, 종합과세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쉽고 빠르게 이해가 갈 수가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임대소득이죠. 내가 월세를 받고 있다. 근데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과세죠. 분리과세를 한다라고 해서 소득세 납부 면에서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유리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유리하고 불리한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천만 원 이상이라면은 종합과세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로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근데 일면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에 이제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1천만 원은 종합소득과세로 되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따로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세무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댓글 남겨주시면은 이 영상을 보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좋고 저한테도 당연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분리과세, 그 다음에 종합과세 어떤 게 유리한지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리과세죠.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세율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14%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소득만 적용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종합과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6%에서 45%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과도 합산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뭐 다른 소득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금융소득, 뭐 주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펀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내가 4대 보험 기본소득, 뭐 직장인이다 기본소득이 있겠죠. 월급을 받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까지 싹 다 합쳐서 종합과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합산해서 종합적으로 과세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분리과세로서 나는 임대소득만 과세를 받겠다,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세율이 14%를 적용을 받느냐 아니면 6%에서 45%를 적용받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 사업이라든가 연봉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있죠. 뭐 사업을 통해서 몇 억씩 벌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대기업을 다니면서 몇 억씩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득이 없으신 뭐 주부분들이죠. 주부분들도 이제 주택을 취득을 해서 뭐 월세를 줄 수 있겠죠. 당연히 이런 분들도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신 분들 종합과세가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워서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시청자분들, 그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외워서는 이제 돌아서면 뒤돌아서면 까먹죠, 그쵸? 근데 이해하면은 오래 남죠, 그쵸? 시청자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우선 예시를 보게 되면은 A라는 분이 분리과세로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 8천만 원 받는 분, 연봉이 8천만 원 받는 분이 세율로 적용했을 때 24%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요, 이거는 이제 월급을 받는 분들이죠. 뭐 사업자라든가 월급을 받는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소득세죠. 소득 세율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임대소득 세율은 14%인 겁니다. 임대소득으로 받는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소득 세율로 적용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그리고 임대소득이 1,400만 원일 때는 당연히 14%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시청자분들. 근데 여기서 이제 종합과세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시청자분들, 그렇죠, 종합과세로 들어가면은 A라는 분이 종합과세를 한 겁니다. 연봉 8천만 원 동일하게, 그 다음에 임대소득 1,400만 원 이렇게 받는다라고 했을 때 종합과세니까 당연히 요게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8천만 원에 1,400만 원이 더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35%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분리과세로 들어가면은 연봉 8천만 원에 24%의 세율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1,400만 원에 14%의 세율이 나오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근데 종합과세로 들어가면은 8천만 원 플러스 임대소득 1,400만 원이 되면서 35%의 세율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실제 계산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35%로 납부하는 세금 자체가 훨씬 더 커집니다. 시청자분들, 뭐 예를 들어서 1,400만 원에 14%면 얼마일까요? 뭐 100만 원 조금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연봉 8천만 원에 24%면은 약 1,9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00만 원에 14%면 약 190만 원 정도가 이제 소득세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두 개 합친다라고 했을 때는 2천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8천만 원과 그 다음에 1,400만 원을 35%로 낸다라고 했을 때는 3천만 원이 훨씬 3천만 원 중반대의 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세율 자체가 세기 때문에 납부하는 금액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는 말 그대로 분리과세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과세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불리하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연봉이라든가 사업자 소득이 높으신 분들 한해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과세로 들어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소득이 없으신 분들, 기본소득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겠죠. 이런 기본소득이 없으신 분들 당연히 세금이 없겠죠. 근데
근데 분리과세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당연히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14%가 적용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겠죠. 14%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종합과세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연봉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는 게 없겠죠. 그런데 임대소득 1,4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임대소득 1,400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세율 자체가 몇 프로죠? 6%의 세율이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 분리과세로 들어갔을 때는 14%죠. 여기 위쪽에 제가 14%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소득 1,400만 원 같은 경우는 세율 자체가 6%입니다. 지금 종합과세 같은 경우는 6%에서 45%의 세율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이 없으신 분들, 기본소득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는 아니면 기본소득이 낮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연봉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는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시청자분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까먹지 마시고 매년 5월마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서 분리과세를 할지 아니면 종합과세를 할지 선택을 하셔서 세금을 납부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또 하나 이제 알려드릴 게 6월 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전월세 신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6월 달부터는 무조건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월세 신고는 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소득 신고죠. 임대소득 신고 안 하면은 싹 다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월세 신고제죠. 구청에다가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갖고 가서 구청에 가서 나 전세 얼마큼 놓고 월세 얼마큼 받을 거야. 이렇게 다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데이터에 싹 다 남는 거겠죠. 신고 자체가 무조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전월세 신고를 지금까지는 안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월세를 얼마 받고 있는지 전세를 얼마 받고 있었는지 알 도리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전세를 놓으면 무조건 전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월세를 놓고 월세를 받고 있다.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이제 남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국세청 AI 전자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일일이 공무원들이 찾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AI가 이제 알아서 찾습니다. 언제부터? 8월부터. 이 신고를 안 하는 것도 찾고 신고해서 얼마 받고 있는지, 이 사람이 임대를 얼마 받아서 이 세금을 얼마나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신고를 안 했네. 가산세 플러스 세금 얼마 납부해야 되는데 안 했네. 이렇게 다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은 임대보증금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월세 신고제죠. 무조건 다 싹 다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세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이상일 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5,999만 원이다. 그러면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상이죠. 30만 원 이상일 때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이하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각각이라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각각입니다. 각각. 월세 30만 원 받고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전세 6천만 원 이상이다.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각각.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전세 보증금이 5,900만 원이야. 근데 월세를 30만 원 받고 있다. 그러면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안 하면은 가산세 20%가 무조건 붙습니다. 시청자분들 가산세 20%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 한 거 모두 싹 다 소급 적용해가지고 여기에 가산세까지 20% 딱 추가해서 납부를 하게 만든다 라고 합니다. 그럼 몇 년치 소급 적용해서 거기에 20%까지 추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세금 폭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정말 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월세 조금 몇십만원 받았다라고 해서 향후 2, 3년 후에 어떻게 된다? 세금 폭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산세까지 플러스해서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지연 이자까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2년 동안 3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안 냈어? 그러면은 또 지연 이자까지 플러스해서 낸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세금 폭탄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해드린 방송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세를 놓고 있다, 월세를 놓고 있다, 그러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영상의 신고 대상 유무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절세효과 어떻게 볼 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신고하시고 세금을 절세하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내가 주택이 있음으로써 전세를 놓거나 아니면 월세를 놓는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다 그럼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